1975년 4월의 밤 공기는 가벼운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창신동 골목 위로는 회색 먼지가 아직도 비처럼 내려앉았지만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개나리 향이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의 숨에 살포시 묻어났다. 전깃줄에 매달린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마다 빨간 조명창이 달궈졌고 다이얼은 어느새 동일한 지점 MBS 630kHz에 걸려 있었다. 방마다, 식당마다, 심지어 재봉틀이 쉼없이 돌아가는 옥탑방까지 같은 주파수가 파문처럼 번졌다. 김정호는 그 옥탑방에 살았다. 재단사 견습생으로 하루 12시간 넘게 천을 자르다 보면 손가락 끝은 종종 피와 본드를 함께 머금었다. 그래도 그는 퇴근 후 옥상으로 올라와 라디오 곁에 앉았다. 얇디얇은 기와벽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여대생의 콧노래가 밤 공기와 섞여 귀에 닿곤 했다. 그녀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가 노래 제목을 읊으면 투명한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날도 정호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무릎을 베고 앉았다. 그리고 라디오에 엽서를 써서 보냈다. 단 3문장으로. 창신동 옥탑에서 일을 배우는 21살 청년입니다. 밤이면 옆방 여학생이 따라 부르는 노래에 마음이 간질거립니다. 오늘도 그 노래를 신청해도 될까요? 엽서가 방송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뒤였다. 주파수 너머 DJ의 목소리가 달그락거리는 노이즈를 헤치고 나타났다. 창신동에서 온 사연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신청해 주셨네요. 옆방의 그분께 용기 내시라는 응원도 함께 전합니다. 순간 정호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 벽 너머에서 미묘한 정적이 흘렀고 그 후 다시 노랫소리가 피아노 전주를 따라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고백의 전파가 벽을 통과해 그녀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을 거란 생각에 그의 심장은 20대 청춘이 감당하기엔 벅찰 만큼 요동쳤다. 다음 날 박영희는 기숙사 밖으로 나섰다. 생전 처음 파란 방송국 엽서를 손에 쥐고 우체국 창구 앞에 서 있었지만 만년필 잉크가 종이를 여러 번 적셨다가 말렸다를 반복했다.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는 용기 대신 짧은 호흡을 남겼다. 창신동 청년께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같은 골목에 살고 있었네요. 우표값 20원, 엽서값 12원, 72원이 가벼운 종이 한 장 위에서 춤추는 듯 했지만 봉투를 풀칠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가 그 엽서 안으로 모여드는 것만 같았다. 그 엽서가 다시 라디오 전파를 탔다. DJ는 목소리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묻어같은 노래, 같은 골목, 새로운 인연이라는 멘트를 남겼다. 정호는 재봉틀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곤 연필 조각으로 작은 쪽지를 적어 옆방 문틈에 살며시 밀어넣는다. 빨간 우체통 앞, 토요일 정오에 뵐 수 있을까요? 토요일은 봄비처럼 느릿하게 다가왔다. 우체통 앞, 정호가 먼저 도착해 숨을 골랐다. 새 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친 영희가 나타나자 그는 미처 준비해둔 인사말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두 사람은 늘 그렇듯 안녕하세요 라는 평범한 인사로 시작해 우체통에 덮인 녹슨 뚜껑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웃었다. 그날 이후 골목 안에는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보이지 않는 빗줄기를 남기곤 했다. 그러나 행복의 시간표는 자주 예고 없이 뒤집힌다. 한 달 뒤 붉은 글씨로 찍힌 입영 통지서가 정호의 이름을 불러냈다. 종이를 펼치던 그의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희는 웃으며 금방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눈물이 매달려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통지서 뒷부분에 적힌 작은 단어였다. 라디오 반입 금지품.
부대에 들어간 첫날 밤, 정호는 소대 바닥에 몸을 기대고 라디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검열 도장이 찍힌 편지는 열흘, 때로 17날을 해집고서야 전해졌다. 그러나 토요일 밤만큼은 내무반 스피커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불규칙한 전파 안에 담긴 한 음절조차 그는 놓치지 않으려 귀를 세웠다. 창신동 박영희 양의 신청곡입니다. 투구가 어울리는 그대여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 한마디에 전우들이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그들은 장난스럽게도 편지에 짤막한 추신을 달아 영희에게 몰래 보내곤 했다. 정호가 밤마다 주파수 돌리다 간부에게 들킵니다. 우리 대신 보초 서줄 테니 응원 한 줄만 더 보내주세요. 정호는 부끄러움에 귀를 붉혔지만 편지가 하나라서 둘이라서 상관없었다. 그저 기다림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다. 제대 날이 밝았다. 정호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다발을 가슴에 품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골목 입구에는 영희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라디오 한 대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채널을 맞추자마자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마지막 곡, 1975년 봄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 박인희의 그리운 사람입니다. 현악 선율이 골목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은 단 한 걸음도 더 가까워질 필요가 없을 만큼 마주 서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끝난 자리에는 서로의 심장이 박자를 이어받아 두 번째 연주를 시작했다. 2025년 창신동 골목은 오래된 기와지붕 대신 현대식 빌라가 들이섰다. 하지만 한켠에 새로 생긴 라디오 카페는 다이얼 대신 블루투스 스피커가 우체통 대신 손때 묻은 엽서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편지를 모으는 이유가 뭔가요? 정호 이제 하얀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그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유리 진열대 아래 놓인 파란 엽서를 조심스레 꺼냈다. 이 한 장에 72원이 들었지요. 돈으로 치면 작은 액수지만 기다림 값이었습니다. 우리는 72원의 기다림으로 숨결 같은 시간을 샀고 그 시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마주보며 커피를 내립니다. 영희가 따뜻한 머그잔을 손님 앞에 놓으며 말을 보탰다. 그러니 여기서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 노래 한 곡만 온전히 들어주세요. 오늘은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바람 섞인 음색이 카페 공기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오래전 봄밤의 이슬이 이 골목을 살포시 적시고 있었다.